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타케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슈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 쓴 한국 축구 대표팀 주민규가 막내급 이강인과의 과거 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 도중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은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은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은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은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